그 집 팔면 끝난다니까. 왜 이렇게 한심하게 붙들고 있어? 그 집은 네 아버지 뼈 묻은 집이다. 그걸 팔라고 그럼 나보고 무너지라는 거야? 날 죽이겠다는 거야. 널 위해 평생 다 줬다. 이젠 내 거 하나 남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럼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네. 그래. 이 집 때문에 네 속이 썩을 거면 그렇게 해라. 좋아, 이제 엄마 딸로 살 필요도 없겠네. 모든 건 딸을 축하하러 간 그날 시작됐다. 떡 한 보자기에 담긴 건 기쁨이 아니라 평생 쌓인 눈물이었다. 그 사소한 방문이 이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자는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6시죠.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멀리 산자락에 걸린 아침 햇살이 참 고운 날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윤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려놓죠. 찬장에서 쌀을 꺼내 씻어 밥을 안칩니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밥이 뜸 들어가는 동안 윤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작은 텃밭에 배추며 무,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심은 깻잎도 제법 자랐습니다. 호미로 잡초를 뽑으며 윤자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니 기분이 좋아지죠. 이 나이에도 이렇게 밭일을 할 수 있다니 참 고마운 일이야. 시골 마을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트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전부죠. 윤자에게는 이런 고요함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도시에서 살던 젊은 시절에는 이런 평화로움을 몰랐어요. 바쁘게 살아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손녀 소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거든요. 지영이가 전화로 알려줬을 때 윤자는 너무 기뻐서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는구나.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며 밤새 생각했죠. 소연이 좋아하는 떡을 해줘야겠어. 그리고 깻잎도 따서 무쳐주고. 윤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찹쌀을 불려놓습니다. 떡을 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 떡을 해서 내일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지영이네 집에 가서 소연이 합격을 축하해주고 싶어요. 밥상을 차리며 윤자는 괜히 콧노래가 나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시래기 나물까지 차려놓고 혼자 먹는 아침밥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손녀가 대학생이 된다는 기쁨 때문일 거예요. 소연이가 어렸을 때 여기 놀러와서 떡 해달라고 조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윤자는 추억에 잠깁니다. 소연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여름휴가차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윤자가 만든 찰떡을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오후가 되자 윤자는 본격적으로 떡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불린 찹쌀을 가루로 내어 체에 곱게 거르죠. 팥도 삶아서 앙금을 만들고요.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윤자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손녀를 생각하며 하는 일이니까요. 떡을 찌는 동안 윤자는 반찬도 준비합니다. 깻잎을 따서 깨끗이 씻어 양념에 무치고 콩나물도 데쳐서 무쳐놓죠. 소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윤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동네 이장이 윤자네 집에 들릅니다.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네요. 윤자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이고, 이장님. 저희 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내일 서울 올라가서 축하해 주려고 떡도 했거든요.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를 건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죠. 윤자는 손녀 자랑을 신나게 늘어놓습니다. 소연이가 얼마나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지 성격도 착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참 좋겠네요. 손녀가 대학생이 되다니. 윤자 씨 복이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뭘 그리 잘했다고 이런 복을 받는지. 밤이 깊어가자 이장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윤자는 혼자 남아 내일 서울에 가져갈 보자기를 준비하죠. 떡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싸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내일 소연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떡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윤자는 보자기를 매만지며 미소를 짓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끝나는군요. 내일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이른 아침 윤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어젯밤 흥분해서 잠을 설쳤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서울에 올라가 손녀를 만날 날이거든요. 씻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윤자는 어제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자기를 챙깁니다. 소연이가 좋아할 텐데. 윤자는 보자기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찰떡과 깻잎 무침, 멸치볶음까지 손녀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보자기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죠. 기차 안에서 윤자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소연이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놀러와서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였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다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윤자는 지하철을 갈아타며 지영이네 아파트로 향합니다. 도시의 복잡함이 여전히 낯설지만 오늘만큼은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손녀의 합격을 축하해 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지죠. 드디어 지영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자는 초인종을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얼마나 반가워할까,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이 열리자 지영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반가운 표정 대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와? 지영의 첫마디에 윤자는 당황합니다.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네요. 윤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보자기를 들어 보입니다. 소연이 대학 합격한 거 축하해 주러 왔지. 떡도 해왔고 반찬도 좀 가져왔어. 지영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사위 현수는 서재 문을 꽁꽁 닫고 들어가 버리네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윤자는 섭섭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소연이는 어디 있어? 방에 있어. 소연아, 할머니 오셨어. 소연이가 방에서 나오긴 하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윤자를 보고도 시큰둥하게 인사만 하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소연이 대학 합격 축하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떡 해왔단다. 윤자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지만 소연이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할머니, 저 좀 쉴게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소연이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윤자는 허탈감을 느끼며 거실에 서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영이는 바쁘다는 듯 부엌을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윤자가 가져온 떡과 반찬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아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지영아, 같이 떡 좀 먹을까?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먹을게요. 윤자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멀뚱멀뚱 앞을 바라봅니다.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가족들은 각자 따로 식사를 합니다. 현수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고 소연이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지영이도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윤자는 혼자 자신이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즐거운 식사를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쓸쓸합니다. 혼자 먹는 밥맛이 영 시원찮아요. 밤이 되자 지영이가 이불 하나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깝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방이 좁아서. 윤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푹신한 침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서 자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윤자 혼자 거실에 남겨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윤자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루 종일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기분입니다. 손녀의 합격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괜히 왔나? 그저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지낼 때보다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도 더 외롭다는 게 이상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윤자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내일은 어떨까?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생활 소음도 윤자에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어 보여요. 윤자는 눈을 감고 잠들려 노력하지만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윤자는 아침 일찍 눈을 뜹니다.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니 온몸이 뻐근하네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이불을 개어놓습니다.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도 조심스럽게 내죠.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지영이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네요. 윤자는 반갑게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지영아, 잠 잘 잤니? 내가 아침 차려줄까? 아니에요, 엄마. 저 바빠서 간단히 먹을 거예요. 지영이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시리얼에 부어 넣습니다.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 먹지도 않네요. 윤자는 마음이 짠해집니다. 딸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밥은 안 먹고 그런 걸로 때우니 몸에 좋지 않아.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먹어요. 시간도 없고. 지영이는 시리얼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윤자와 대화를 나누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윤자는 어색하게 서서 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현수는 여전히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소연이도 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네요. 가족이 모두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따로 노는 모습이 윤자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지영아, 소연이 대학 입학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그건 소연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요즘 애들 다 혼자 해요. 지영이의 대답은 시큰둥합니다. 손녀의 대학 입학이라는 큰 일도 그저 지나가는 일상 중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윤자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지영이가 시리얼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며 말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윤자는 긴장하며 딸을 바라봅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우리 아파트 전세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 엄마, 시골집 팔면 좀 도와줄 수 있죠? 지영이의 말에 윤자는 깜짝 놀랍니다.
갑작스럽게 시골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윤자는 당황하며 딸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엄마도 혼자 그 큰 집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팔아서 우리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 오세요. 그러면 우리도 자주 볼 수 있고. 지영이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듯 말합니다. 하지만 윤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고 평생을 살아온 터전인데 그걸 팔라고 하다니요. 그 집 팔고 너희 근처로 이사와 볼까 했는데. 윤자는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가족들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손녀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하지만 지영이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엄마, 그건 좀. 우리도 바쁘고 챙겨드릴 여유가 없어요. 지영이는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거실로 가버립니다. 윤자는 부엌에 혼자 남겨져 멍하니 서 있어요. 딸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을 팔라는 것 같아.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시골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고 윤자의 모든 삶이 녹아든 곳이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지영이는 화장을 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자는 식탁에 혼자 앉아 어제 가져온 떡을 하나 집어먹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떡이지만 입에서 모래 씹는 느낌이에요. 지영아, 그 집은 너희 아버지랑 같이 지은 집인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에요. 언제까지 그 집에만 매달려 살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 윤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와의 추억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 지영이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기억인데 말이죠. 그래도 그 집은. 엄마, 저 늦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영이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가버립니다. 윤자는 또다시 혼자 남겨집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현수와 소연이는 여전히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네요. 윤자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어제 가져온 떡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아무도 먹어주지 않네요. 깻잎 무침도 멸치볶음도 그대로 놓여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윤자는 속으로 자책하며 한숨을 쉽니다. 손녀의 합격을 축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집을 팔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다니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윤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시골집을 팔아야 하나, 그렇다면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윤자에게는 낯설기만 해요.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소연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며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네요. 윤자는 손녀와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어요. 혼자 남은 윤자는 거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지영이의 말이 계속 맴돌아요. 시골집을 팔라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다는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는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윤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지영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라면으로 간단히 먹었어. 지영이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윤자는 딸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도 딸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지영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니? 요즘 정말 죽겠어요. 일은 많고 집값은 오르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줍니다. 윤자는 딸을 위로해주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시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윤자는 또다시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야 하네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윤자는 핸드폰을 꺼내봅니다. 시골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었지만 지영이가 사준 핸드폰이에요. 마을 이장 번호가 저장되어 있네요. 술 기운을 빌리고 싶은 마음에 윤자는 이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이장은 친절하게 받아줍니다. 윤자 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서울 잘 다녀오고 계시죠? 이장님, 죄송해요. 잠이 안 와서. 윤자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이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윤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장님, 혹시 우리 집 말인데 누가 사겠다는 사람 있어요? 전화 너머로 이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윤자 씨. 갑자기 그 집을 왜 팔아요? 그 집은 선생님이랑 같이 살던 추억이 다 담긴 집인데. 이장의 말에 윤자는 울컥합니다. 남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정말 그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게 딸이 전세가 올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하지만 윤자 씨, 그 집 팔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이장의 질문에 윤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집을 팔면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지영이는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딸네 근처로 이사 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윤자 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 집은 윤자 씨한테 너무 소중한 곳이잖아요. 며칠 더 생각해 보세요. 이장의 따뜻한 말에 윤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가족보다 마을 이장이 자신을 더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장님, 고마워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가족 일이니까 고민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세요. 전화를 끊고 윤자는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됩니다. 그 집 팔면 난 어디서 살아야 하지?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습니다. 시골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가꾼 정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마루, 지영이를 키우며 보낸 모든 시간이 담긴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집을 팔아서 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라니요. 물론 딸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하필 자신의 집을 팔라고 하는 걸까요? 윤자는 남편의 사진을 생각합니다. 시골집 거실에 걸려 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딸을 도와주자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집을 떠나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도 그 집을 참 사랑했거든요.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라 더욱 애착이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윤자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시골집이 나타나네요.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던 모습, 지영이가 어렸을 때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이 되자
윤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쌉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영이에게 부담만 될 것 같습니다. 지영이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윤자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영아, 나 오늘 시골로 내려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지 그래요. 지영이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져요. 윤자는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집에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집 팔 일도 생각해 봐야 하고. 아, 그래요. 엄마 결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가버립니다. 윤자는 혼자 남아보자기를 쌉니다. 어제까지도 먹지 않은 떡과 반찬들을 다시 싸네요. 소연이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려 했지만 아직 자고 있어요. 윤자는 쪽지 하나를 남겨둡니다. 대학 입학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용돈을 조금 넣어두죠. 집을 나서며 윤자는 뒤돌아봅니다. 이곳에서 보낸 며칠이 참 복잡했네요. 기대와 실망, 그리고 새로운 고민까지 안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차 안에서 윤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골집에 돌아온 윤자는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특히 지영이가 집을 팔라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윤자는 장을 보러 시내에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나오는 길에 익숙한 얼굴을 마주칩니다. 지영이의 대학 동창인 미경이네요. 어머, 윤자 이모님. 미경은 반갑게 윤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지영이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윤자도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미경이구나. 잘 지내지? 네, 이모님. 그런데 지영이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미경의 말에 윤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축하할 일이 있나 싶어서요. 무슨 축하할 일이 있다고 그래? 아, 모르셨어요? 지영이가 이번에 상가 하나 샀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때 투자하기 쉽지 않은데. 미경의 말에 윤자는 귀를 의심합니다. 상가를 샀다고요? 전세가 올라서 돈이 필요하다던 지영이가 상가를 샀다니요. 상가를 샀다고? 네, 지영이가 자랑하더라고요.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좋은 가격에 샀다면서요. 앞으로 임대료 수입도 괜찮을 거라고 하고. 윤자는 머리가 띵해집니다. 지영이가 자신에게는 전세가 올라서 힘들다고 하면서 집을 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가 투자를 했다는 말인가요? 그래. 언제 산 거래?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지영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더라고요. 대출도 받고 해서 꽤 큰 투자였다고 하던데. 미경은 모르는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윤자는 점점 충격에 빠져들어요. 아무튼 지영이 정말 대단해요. 이모님도 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미경과 헤어진 후 윤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정리가 안 돼요. 지영이가 상가를 샀다면 왜 자신에게는 전세가 올라서 힘들다고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윤자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고 생각합니다. 날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 손녀 합격이 기쁘긴 한데 그 뒤에 숨겨진 건 돈이었구나. 윤자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손녀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고 갔던 것인데 지영이에게는 엄마의 집을 팔아 투자 자금을 마련할 기회였던 거네요. 집에 도착한 윤자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합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런 아이였나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윤자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윤자는 계속 생각에 잠깁니다. 지영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말 전세가 올라서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가까지 살 여유가 있으면서 엄마의 집을 팔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밤이 되자 윤자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가 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지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결국 윤자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지영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순진하고 착했던 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마을 이장을 만납니다. 이장은 윤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챕니다. 윤자 씨, 서울 다녀오신 후로 표정이 좋지 않네요. 무슨 일 있어요? 윤자는 이장에게 어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지영이가 상가를 샀다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집을 팔라고 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장은 윤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참 안타깝네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이장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윤자 씨.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집을 팔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장의 말에 윤자는 자신의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장님, 정말 우리 집 사려는 사람 있어요? 글쎄요. 요즘 시골집 사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윤자 씨 집은 위치도 좋고 집도 깔끔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장의 말을 들으며 윤자는 복잡한 생각에 빠집니다.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영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까요? 오후에 혼자 집에 있던 윤자는 마당에 나가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벚나무, 감나무, 매실나무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워온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들도 다 버리고 가야 하나. 윤자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추억과 삶의 터전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영이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네요. 엄마, 집 팔 일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의 문자를 보며 윤자는 화가 납니다. 상가까지 사놓고도 아직도 자신의 집을 팔라고 재촉하다니요. 윤자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딸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지킬 것인지 말이에요. 저녁 무렵 윤자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어요. 이 하늘도 이 바람도 모두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힙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자는 지영이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지만 실제로 말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지영이가 상가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그날 저녁 윤자는 마침내 지영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버튼을 누르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지영이가 받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윤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영아,
엄마 집은 안 팔란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지영이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 봤어. 그런데 팔지 않기로 했다. 윤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영이는 당황한 듯 목소리가 높아져요. 엄마, 왜요?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지영아, 그 집은 네 아버지하고 내가 피땀으로 지킨 집이다. 윤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라는 말에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엄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려 살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 윤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야. 그 집은 엄마한테 마지막 자존심이야. 자존심이요? 엄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영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알고 있어. 내가 상가 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말에 지영이는 완전히 당황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려와요. 그건 어떻게? 미경이를 만났어. 내가 한 달 전에 상가 샀다며? 지영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거든요. 엄마,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됐어. 상가 살 돈은 있으면서 왜 엄마 집을 팔라고 했니? 윤자의 질문에 지영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에요. 그건 투자고 전세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영아, 솔직하게 말해. 엄마 집 팔아서 뭐 하려고 했어? 윤자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지영이는 더욱 당황합니다. 엄마, 정말 전세가 올라서. 그만해라. 거짓말하지 마. 윤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영이는 말문이 막힙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잖아. 윤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어요. 엄마는 내 돈줄이 아니야. 이 말에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왜 거짓말을 했니? 왜 상가 산 이야기는 숨겼어?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웁니다. 윤자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네 아버지하고 같이 지은 이 집에서 나는 내 마지막 날까지 살 거다. 윤자의 확고한 의지에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그만해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윤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마음은 시원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지켰거든요. 거실에 앉아 윤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죠? 물론 사진에서 대답이 나올 리는 없지만 윤자는 남편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밤 윤자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에요. 물론 지영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걱정되지만 자신을 지킨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큽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 정리를 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텃밭의 채소들도 더 싱싱해 보이고 남편과 함께 심은 나무들도 더 푸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이제서야 깨닫는다.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에 마을 이장이 윤자네 집에 들립니다.
윤자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네요. 윤자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이장님.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거든요. 윤자는 이장에게 어젯밤 지영이와 나눈 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자의 결정을 지지해 줍니다. 잘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죠.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삶도 소중하더라고요. 이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윤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지영이가 다시 연락해 올 수도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자존심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 되자 윤자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어젯밤과 같은 하늘이지만 오늘은 마음이 평온해요. 자신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제 좀 편안하네. 윤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지영이가 다시 연락해 올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연락을 끊어버릴까요? 어떻게 되든 윤자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것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영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자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딸과의 갈등이 없어진 지금이 오히려 더 평화로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윤자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영이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예상하지 못한 방문에 윤자는 당황합니다. 차에서 내린 지영이의 표정은 어두워 보입니다. 일주일 전 전화 통화 이후 처음 만나는 거라 분위기가 어색해요. 엄마. 지영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나네요. 지영아, 갑자기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윤자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딸을 바라봅니다. 지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뭔 이야기? 윤자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혹시 또 집을 팔라고 하러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지영이는 윤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앉은 지영이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해요. 윤자도 딸의 눈치를 보며 기다립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지영이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팔라는 이야기네요. 고집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이 집 팔면 나도 편하고 엄마도 우리 곁에서 살 수 있잖아요. 지영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윤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지영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엄마는 내 돈줄이 아니라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가족이 함께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영이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윤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상가산 이야기는 숨겼어? 왜 거짓말을 했어? 윤자의 질문에 지영이는 말문이 막힙니다. 변명할 말이 없거든요. 그건 엄마가 오해하실까 봐서. 오해? 뭘 오해해? 솔직히 말해봐. 내 집 팔아서 뭐 하려고 했어? 윤자는 단호하게 따져 묻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지영이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고백합니다. 상가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월 상환금이 부담되고.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으려고 했구나. 윤자의 말에 지영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상가를 다시 팔면 되잖아. 그건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요. 지영이의 대답에 윤자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야? 내 집을 팔아서 내 투자 실패를 메워달라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영이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윤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봐.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나도 살기 힘들어요. 지영이는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윤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아버지하고 내가 지은 이 집에서 나는 내 마지막 날까지 살 거다. 윤자는 확고한 의지로 말합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없어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 때문에 살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 윤자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지영아, 내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윤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어요. 회사도 힘들고 집값도 오르고 정말 막막해요. 지영이는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윤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예요.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게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정말 길이 없어요. 지영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상가를 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다시 시작해. 엄마,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요.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해? 윤자의 말에 지영이는 할 말을 잃습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엄마는 내 마음을 전혀 모르세요. 지영이는 화를 내며 일어섭니다.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을 알아? 윤자도 일어서서 딸을 마주봅니다. 엄마한테 그 집이 뭔지 알아? 네 아버지하고 같이 꾸민 우리들만의 공간이야. 거기서 너를 키웠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어. 윤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만해라.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기 싫어. 윤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영이는 잠시 멈춰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으로 지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윤자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엄마를 이용하려고 한 마음은 어떻게 할 거야?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웁니다. 윤자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 윤자의 단호한 말에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섭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며 윤자는 마당에 주저앉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윤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것이니까요. 지영이가 울며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윤자는 연락 한 번 없는 딸을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가끔은 너무 냉정했나 싶어 후회도 했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윤자는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다듬으며 혼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영이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조수석에서 소연이가 내리고 뒷좌석에서는 지영이가 큰 보자기를 들고 나옵니다. 할머니, 소연이가 먼저 달려와 윤자를 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모습에 윤자는 마음이 뭉클해져요. 소연아, 언제 이렇게 컸니? 대학 생활은 어때?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소연이의 진심 어린 말에 윤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지영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윤자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지영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엔 저희가 해드릴게요. 지영이는 들고 온 보자기를 풀어 보입니다. 떡과 나물,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있네요. 소연이랑 같이 왔어요. 할머니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소연이도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요리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깻잎 무침도 만들어 왔어요. 윤자는 놀란 표정으로 딸과 손녀를 바라봅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영아, 이게 다 뭐야?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영이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표정입니다. 윤자는 딸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스러워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둘러앉습니다. 지영이가 가져온 음식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으니 예전에 윤자가 준비했던 것처럼 정성이 가득해 보여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소연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소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깻잎 무침을 윤자 앞으로 밀어줍니다. 윤자가 한 젓가락 맛을 보니 예전 자신이 만든 것과 비슷한 맛이 나네요. 맛있다, 소연아. 할머니 레시피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엄마도 도와줬고요. 소연이의 말에 윤자는 지영이를 바라봅니다. 딸이 손녀에게 자신의 요리법을 가르쳐 줬다니 놀랍네요. 지영아, 내가 언제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소연이한테도 할머니 음식 맛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지영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윤자는 딸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기특해요. 그래서 오늘 온 거야? 네,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고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윤자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상가는 어떻게 됐어? 팔았어요. 손해 많이 봤지만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 잘못은 제가 책임져야죠. 지영이의 대답에 윤자는 놀랍니다. 정말 상가를 팔았다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힘들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연이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소연이가 윤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윤자는 손녀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소연아, 할머니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 요리도 더 배우고 싶어요. 소연이의 말에 윤자는 환하게 웃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지영이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저도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이 집 정말 아름다워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지영아, 엄마가 이 집을 지키려고 하신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죠. 지영이의 말에 윤자는 감동받습니다. 딸이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것 같아요. 그동안 미안했어, 지영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를 힘들게 해서. 모녀가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소연이도 울음을 글썽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가족같이 지내요. 할머니, 엄마, 저 모두 함께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화해의 시간을 갖습니다. 윤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을 바라보며 작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였지만 나를 지키는 사랑도 필요했던 거구나.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을 지킨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려 먹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라 더욱 맛있게 느껴져요. 할머니, 다음에는 김장도 함께해요. 그래, 소연아. 할머니가 김장하는 법도 가르쳐 줄게. 저도 배울게요, 엄마. 지영이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윤자는 이런 모습이 너무 행복합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섭섭한 작별이 아니에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가족들을 배웅하며 윤자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포함하는 법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윤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시며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